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종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엔 이제 어제 5월 이제 민간 고용 조금 예상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좀 발표돼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계획 약간 좀 수정된 거랑 법인세 관련된 좀 이슈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미중 무역 분쟁처럼 지금 약간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규제들이 좀 약간 진행되고 있는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오늘 9시 반인데 이제 5월 미국 실업률이랑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이제 발표되는 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단기 파동이랑 장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좀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 V 코스피랑,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나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나 금,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미국고 10년 좀 금리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키스골딩스만 보유하고 있는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기관지가 좀 계속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방송 중에 좀 기침하거나 좀 약간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쉴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유동성 때문에 이제 팔았었는데, 이제 GS는 추천 영상은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영상 올렸었던 제일제당이나 LG전자나 아니면 효성화학이나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차트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개별 이제 요일마다 아무래도 내용이 좀 같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요일마다 사실 종목들 설명하려고 이제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데이터를 조금 약간 실적 데이터들 조금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오늘 4개밖에 못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랑 오늘 하이닉스랑 현대차랑 일단 LG화학 여기 이렇게 4종목 오늘 차트랑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에 좀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조금 종목들 정해서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종목 설명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간단하게는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좀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미국 쪽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좀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도 날마다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아직 제가 정하진 않아가지고 똑같이 애플, 테슬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위 지금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끌어올리는 주식들, 게임스톱이나 요즘엔 특히 이제 AMC가 제일 핫한데 그거 관련해서도 일단 좀 간단하게 차트 좀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AMC가 내려가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AMC도 그렇고 이제 게임스톱도 그렇고 결국 이번 증시가 이제 무너질 때는 결국 이 밈 주식들이 얼마나 이제 무너지는 게 아마 좀 선행이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좀 누적 수급 차트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또 S&P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설명하면서 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이제 증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교육 영상을 올리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마감 시황은 사실 되게 특정 소수분들이 이제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구독자를 높이려면은 사실 제가 개별적인 종목으로 오르면 사실 잘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통 좀 괜찮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하나 찍었을 때가 최대 이제
그래도 한 100명 정도도 나왔던 건 있었어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뭐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2달 동안 이제 거의 이제 만들어진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구독자 수에는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가지고 물론 많으면 뭐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구독자 수를 이렇게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뭐 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좀 사실 목표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복지관이든 뭐 아니면 학교든 이런 데서 조금 약간 금융 관련해서 좀 약간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약간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결국 유튜브는 그냥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곳에선 이제 제가 일반 분들한테는 그렇게 딱히 이제 할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해서 일단 일반 분들한테도 좀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유튜브는 하고 있고요.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했던 게 아무래도 뭐제 주변도 그렇고 뭐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증시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기초 지식이 있고 뭐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아셔야 좀 알 수 있는 과정이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제 좀 약간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지금 좀 약간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대부분 아마 이제 중고등학생들일 거거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들어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자본주의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회계, 경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밸류에이션, 뭐 기술적 분석, 뭐 좀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이제 약간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증시 전문가 과정을 기본적 분석까지만 하고 일단 지금 완료를 못했는데 이게 뭐 끝났다라기보다는 결국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을 밟다 보면은 결국 증시 전문가 과정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초부터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마감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한 0.8%까지 사실 장 초반에 좀 하락하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였고요. 뭐 조금 이따 수급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 이제 현물 매수랑 약간 선물 매도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좀 약간 회복을 하였습니다. 한 0.2%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 보이면서 거의 한 0.2, 0.3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하고 이제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랑 이제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700억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은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한 6,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700억 매수, 기관은 뭐 거의 한 6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뭐 요즘 계속해서 사실 가장 증시랑 움직임이 유사한 것은 외국인 선물의 추이입니다. 뭐 딱 높이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외국인 선물 방향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800억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한 770억 매도, 기관이 한 6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기에 앞서서 어제 이제 미국 쪽 5월 민간 고용 일단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대폭 예상치를 좀 상회한 97만 한 8천 명 정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11월 만에 일단 최대 증가폭입니다. 예측치는 원래 68만 명이었기 때문에 상당수 증가가 되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이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을 하회하면서 한 38만 5천 명을 기록하였고요. 이제 이거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특히 조금 테이퍼링에 더 민감한 왜냐면 이제 고용이 좋아져야 테이퍼링을 한다고 계속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관련해서 나스닥이 거의 1.5%까지 밀렸다가 종가라도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었고요.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기존에 1.7조 달러였었는데요. 1조 달러로 이제 거의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8%까지 현재 21%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최저 법인 세율은 15%,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율은 10.5%에서 21%까지 조금 인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미국 증권사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스탠리에서는 이런 세율을 이제 적용할 경우에는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한 7.6% 정도 이제 감소가 가능하다고 일단 뭐 전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사실 좀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뉴스에 그렇게 가시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하고요. 이제 지난 원래 1월에 전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개인하고 이제 법인들이 중국 기업 유가증권에 대한 이제 투자를 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취임하면서 유보가 됐었는데 시행이 이제 6월 3일 이제 어제죠. 이제 백악관이 이제 기존 행정명령을 조금 수정하고 보강해서 이제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뭐 감시 기술을 활용해서 뭐 인권을 탄압하고 뭐 이를 이제 외부까지 조금 확산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안에 비해서 조금 리스트 대상 기업이 이제 오히려 59개로 좀 증가를 하였고요. 대상 기업은 이제 뭐 블랙리스트에 이제 명시된 기업 외에도 뭐 해당 기업과 연관 있는 것들로 이제 간주되는 기업들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매매 금지 대상은 뭐 유가증권 포함해가지고 뭐 주식 뭐 그런 뭐 관련 파생 상품들이 이제 좀 모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계속해서 좀 약간 이런 좀 노이즈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사실 중국 쪽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유동성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결국 미국이 다 재정 정책을 하고 코로나 때 완화 정책을 엄청나게 썼던 것도 뭐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라고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것도 좀 얘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시 반에 뭐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5월 미국 실업률이랑 이제 미국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자 수 발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드가 지금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만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 이제 물가랑 이제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고용 지표가 오히려 이제 잘 나오면은 역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빨리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오히려 안 좋으면 좀 안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나오는 게 사실 증시에는 가장 호재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9시 반이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코스피 파동을 좀 장기 파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봉으로 장기 파동부터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로 2파,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제 이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 ABC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올라갔던 파동은 코로나 이후로 올라갔던 거는 이제 큰 3-1파일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3-1은 좀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마지막 3-1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5파라고 보는데요. 5파를 뭐 여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까지가 5의 1파, 여기가 5의 2파, 여기가 5의 3파, 여기가 5의 4파, 여기가 5의 5파라고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여기가 이제 살짝 좀 미달되기는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여기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당 파동이 되게 잘 나오는 파동은 아니긴 한데 일단 여기가 오파라고 하기도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서 뭐 둘 다 사실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2, 3, 4, 5 모양이 딱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오파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오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A, B, C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일단 또 조금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이제 비파가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또 높진 않거든요. 뭐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국내 쪽은 이게 파동으로 세기에 딱 명확하진 않기는 합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그러면 이제 불명확할 때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어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뭐 지금은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일목균형표상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분봉으로 봤을 때 한번 뭐 한 3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그냥 오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파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한 1, 2, 3, 4, 5로 A의 1파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A의 2파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지금 완전 ABCX, ABCX 이런 모습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1, 2, 3, 4, 5인데 이 1파 고점이랑 2파, 4파 저점이 절대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계속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여기가 이제 충격 파동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지않아 뭐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 넘어가면 뭐 코스피 200까지 뭐 이 전고점을 넘어선다고 하면은 뭐 그땐 좀 미련 없이 이제 다시 좀 상승 추세지 않을까라고 다시 이제 새롭게 일단 파동을 좀 매겨야 할 것 같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냥 이 조정 파동 이 모양을 봤을 땐 좀 아직까지는 하락 파동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계속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주봉을 봤을 때는 뭐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머지않아 이제 볼린저 밴드 다시 퍼지면서 주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 2009년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개인적으로 친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도 다한 걸 봤을 때는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뭐 저는 좀 이 채널을 깨지면 조금 더 하락이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큰 ABC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5파의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의 1파가 여기까지 2파, 3파,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에 5에 1, 2, 3, 4, 5로 5파 고점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좀 내려가고 B파 나오고 C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그다음 B, C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전환선을 이제 하락을 하였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거의 뭐 역전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약간 그렇게 모습이 이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오늘 밤에 미국이 뭐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테이퍼링 대한 우려로 26일 후행 스팬까지도 돌파가 되게 된다면 역전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정말 좀 더 하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목균형표상 아직까지는 엄청 나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후행 스팬들이 역전이 되냐 마냐가 일단 좀 관건이어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오늘 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기 1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가
1, 2, 3, 4, 5로 A의 1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A의 2파 나오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떨어지는 파동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도 여기가 이제 A의 2파였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일 확률은 높고요. 아마도 여기가 이제 1파 나오고 1파 나오고 그 다음에 2파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2파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의 3에서도 3의 1이 나온 것 같고 3의 2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3으로 빠지고 4 나오고 5 나오고 그 다음에 4 나오고 5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26일 전에 최고점이 이제 여기였었는데요. 이 최고점이 지나가면서 26일 후행 스팬이 이게 지나가면서 기준선 방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선 방향이 시장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준선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이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전환선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은 색깔이 52등 평균선인데 5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다시 한번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모양이지 않나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오고 기준선까지만 깬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MAC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주봉으로 보더라도 MACD로도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 RSI도 이제 70을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주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보통 뭐 몇 번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었지만 이제 또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을 계속 쳤었는데 약간 고점을 이렇게 주가는 그래도 나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랐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다이버전스는 이제 RSI를 많이 보긴 하고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하락할 때 두 방향이 다를 때를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그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게 그럼 더 신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가 보통 더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이제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다이버전스가 돼서 이제 보조지표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에 아 주가가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힘이 올라갔던 추세가 지금 매우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 자체만 보시더라도 약간 점점 약해진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트럼프가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또 트윗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이제 그냥 떨어지는 파동에서 1파, 2파, 3파, 여기가 이제 4파 하다가 결국 5파로 한 번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한 번 파동이 있고 또 다시 한 번 빠지는 파동 모양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17.43 정도 기록하였습니다. 뭐 크게 일단 움직임은 없고요. 뭐 다만 일단 뭐 저는 뭐 좀 주가는 하락한다고는 좀 보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좀 변동성은 더 올라갈 확률이 더 중기적으로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그래도 요즘 약간 좀 힘있게 올라가고 있어서 보시면 뭐 상당히 이제 기준선까지 넘어가면서 조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뭐 26일 횡스팬까지 넘고 뭐 구름대까지 넘어가면 뭐 진짜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일 텐데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로도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다시 이제 전환선까지는 올라갔는데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고요. 이제 구름대까지만 조금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도지 모양은 나왔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추세상으로는 뭐 크게는 문제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 나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맨날 이제 금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은 금 가격이라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실질 금리랑 뭐 상당히 거의
같이 가거든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보시면은 이게 금이 빨간색이고 이제 실질 금리가 파란색인데 보시면 금 가격과 실질 금리가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향후 이제 테이퍼링 하면은 실질 금리는 플러스로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금 가격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결국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쌓여 있는 이 예금에 이제 쌓여 있는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예금에 지금 풀린 돈들이 다 실물 경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 예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돈들이 다 실물 시장으로 결국에 이제 흘러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뭐 이렇게 75년도 때나 뭐 거의 80년대 때나 보시면 이 당시에 금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금 수익률 자체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때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보통 이제 수익률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국 그냥 실물 실질 가치 네 그냥 지금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목적으로 저는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고 일단 금은 정말 자산의 한 10% 정도 비중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홍남기 이제 기획재정부 같이 하시고 이제 부총리도 하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약간 그 원래 이제 재난지원금 지금 1인당 뭐 한 30만 원씩 준다고 얘기가 있는데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자금 때문에 이제 국고채 추가 발행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에 좀 예측이 많았는데 일단 그냥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이제 추가 세수 가지고 그냥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하면서 일단 좀 금리는 하락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획재정부 의견 자체는 그냥 재난지원금 자체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금리는 뭐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뭐 그 멘트에 좀 영향으로 좀 하락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이제 구름대만 넘으면 되는데요. 이제 26일 후행스팬이랑 구름대만 넘으면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넘을 확률이 더 높다고는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금리가 좀 높아지게 되면 좀 약간 증시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상승을 하였고요. 뭐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 주체는 UBS입니다. 외국 게인 걸 봤을 때 뭐 아마도 뭐 새로운 운용사기보다는 뭐 마이클 버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온 캐피탈에 일단 뭐 누가 됐던 간에 뭐 일단 계속 매수를 하면서 MACD도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고 기준선까지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도 이제 좀 차트가 오히려 괜찮아진 차트가 된 상황입니다. 한투 밸류에 어떻게 보면 매도 공세를 이제 UBS가 잘 막아주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특별하게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할인율을 좀 높였습니다. 이제 6점 몇 정도였었는데 제가 좀 약간 지금 오늘 지금 좀 약간 데이터들 약간 수정하면서 그냥 할인율을 좀 높여버렸고요. 한 8.18%까지 높이면서 대신 그냥 키스코는 뭐 성장률은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2%도 아닌 0%로 아예 잡아버렸는데 뭐 그랬을 때 한 내재 가치는 거의 한 6만 7천 원까지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뭐 좀 더 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결국 상속 관련해서 이벤트가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그 전에 1차적으로는 뭐 2분기 실적은 아마 잘 나올 예정이어서 2분기 실적 부근도에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하였고요. 뭐 나름 그렇죠. 한 1.5% 나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환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전환선이나 이 기준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기준선까지 깨면 뭐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시그널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뭐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오늘 소폭 반등은 있었습니다. 이제 전환선이 좀 올라가면서 좀 소폭 단기 반등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냐 마냐가 일단 뭐 주가의 움직임의 가장 큰 영향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보조지표들은 일단 좀 과열 신호를 나타내고 있긴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환선 위는 올라왔지만 뭐 아직까지 기준선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구름대라도 좀 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볼린저밴드 상당히 모여 있는 걸 봤을 때는 위든 밑이든 좀 급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제 구름으로 들어왔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됐고 9일 26일 평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뭐 좀 부정적으로 일단 지금은 보고 있고요. 구름대 뭐 밑으로 이탈하면 그땐 좀 더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이 전환선과 구름대를 딱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좀 이제 기준선하고 26일 횡스팬까지 넘어서면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지 않을까. MACD도 그렇고 뭐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인 차트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스24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 누적 매도하다가 지금 27조 정도까지 이제 누적 매수를 했으니까 더해보면 이제 98조 정도 1년 5개월 만에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뭐 개인하고 이제 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역으로 이제 그만큼을 팔은 건데, 뭐 수급 쪽은 저는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뭐 내재 가치는 뭐 거의 한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상대 가치 평가로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보통 이 파란 색깔의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뭐 삼성전자 연구성장률 3%로 잡고, 뭐 할인율 같은 경우에 6.98%를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의 이제 적정 가치가 14만 원이다라고 이제 딱 한 가격을 이제 뽑아내는 건데요. 한 74%, 75% 상승 여력이 있다 하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삼성전자 안에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이 싼지 비싼지를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고 연두 색깔이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이제 저평가 주가가, 이제 낮을 때 이제 주가가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항상 한 8% 정도 하회했다가 다시 상회하면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뭐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퍼랑 PBR 같은 경우에도 PBR 기준으로 2배 넘고 나서 항상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딱 그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은 그래도 상회는 했지만 여전히 일단 구름대를 하회하고 있고, 뭐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좀 밸류에이션을 좀 다시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가 한 12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한 2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이 이제 과거에 항상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특히 우리나라 조금 약간 절대 가치로는 항상 좀 저평가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도 뭐 최근 기준 2017년 전저점까지 거의 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컸던 걸 봤을 때는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구름대 밑에서 하락하다가 일단 그래도 기준선, 전환선 이제 다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제 뭐 26일 횡스팬을 좀 넘어서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뭐 조금 더 조정을 보일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더라도
뭐 결국 이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보일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안전하게 매수하시려면 저는 그냥 구름대라도 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이제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업황을 더 좋게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전환선 기준선 넘었으니까 뭐 일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 매수하시고 뭐 26일 횡스팬 호전되면 또 그때 일부 매수하고 구름대까지 넘어서면 뭐 그때 그냥 전량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좀 수치를 고쳐봤는데 뭐 그래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한 마이너스 38% 정도 나오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상대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보시면은 과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낮아져서 좀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으로 상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일단 넘어서 있지만 일단 뭐 계속 도지 모양을 나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다만 아직까지 뭐 추세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또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인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실적 업데이트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높여주긴 했습니다. 뭐 워낙 증권사 전망치들이 높아가지고 그냥 좀 그 높은 걸 반영을 다 했고요. 그냥 이제 배터리 부분이 다 엄청 좋은 걸 다 반영을 한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가 한 81만 원 정도 되는데 한 9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적을 제가 꽤나 좋게 한 게 2020년 에비타가 뭐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21년 에비타 뭐 거의 7조 8천억 정도 잡았고요. 23년은 9조까지도 잡았기 때문에 실적을 뭐 상당히 뭐 높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적정 주가 한 96만, 97만 원 될 것 같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뭐 워낙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좀 좋게 다 잡았을 때도 저 정도 실적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서 좀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서 좀 지지를 보였었는데 이 지지선까지도 이제 깨버리고 나면 조금 더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중간지주, 화학 쪽 중간지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할인을 받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조금 더 악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한번 차트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어제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을 이탈을 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오늘 좀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A에 1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A에 2파 나오고 지금이 아마 3에 1, 여기가 3에 2, 3에 3, 3에서 3에 5로 3파 떨어지고 4파 올라가고 5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모양이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점 치고 나서 이제 최고점을 넘진 못하고 있는데 뭐 아마도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가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머지않아 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AMC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1.9달러 올해 1월부터 해서 뭐 7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72만 원 아니고 72달러죠. 72달러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뭐 주식 매각도 있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주식이 이제 기준선까지 깨트리고 내려가면 아 이제 증시가 조금 더 이제 크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제 시그널 용도로 일단 좀 두 밈 주식은 조금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밈 자산으로서 약간 먼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밈 주식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밈 주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나 뭐 그런 미국 쪽 대형주들도 같이 그때 이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파동상으로도 이제 좀 많이 남지는 않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채권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통상 이제 두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를 나타냈다가 현재는 코스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최근 기준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은 미국 쪽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고, 한국 쪽도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국내 금리가 최근에 더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국내 쪽이 조금 더 하락폭은 큰 상황입니다. 뭐 절대적으로도 이제 레벨 자체는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뭐 매번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코스피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트레일링 퍼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뭐 리딩 퍼 같은 경우에도 보통 21에서 23 정도 보고 있어서 리딩 퍼로도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S&P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뭐 닷컴 버블 때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보통 이제 2013년 중반 테이퍼링 때랑 많이 비교하는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미국채 10년 금리 1.6% 정도 되는데 PBR은 이만큼이나 높아져 있고 ROE도 이때나 그때나 똑같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증시는 저는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고평가가 될 수 있었던 뭐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실질 금리 때문인데요. 한번 이 예대율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예대율이 원래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다 100% 정도 되면서 실물 시장에 실제로 돈이 항상 많이 흘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예대율이 60.5%밖에 안 돼서 실물 시장에 돈은 많지 않지만 지금 돈들이 다 상업은행 예대율이 낮아졌던 게 예금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은 거의 증가를 못한 반면 보시면 예금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금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됐고요. 돈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금에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고,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하고 똑같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고요. 이렇게 실질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게 된 게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제 버냉키의 말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테이퍼링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더 인지를 할 때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제 이 고밸류에이션, 증시에 대한 고밸류에이션은 좀 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스피 이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에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 PBR도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고,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한 3천억 여전히 이제 유지, 거의 소폭 그냥 감소만 하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절대 수치 보시더라도 뭐 압도적인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결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보시면 대부분 다 증시의 고점이 머지않아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따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국내 쪽은 파동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뭐 다 지금 국내 쪽은 파동이 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뭐 저 어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저는 이제 파생이나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 포지션이 좀 있어서 지금 롱 포지션은 없지만 레버리지 포지션도 뭐 언제든 롱이든 숏이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현물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든 뭐 다른 이동 평균선이든 뭐좀 기준을 정해 놓고 뭐 하회를 하면 매도하고 다시 재차 뭐 상회하면 매수한다, 뭐 이런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곧 이제 9시 반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오늘 일단 뭐 비농업 부분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뭐 상당히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네, 저도 좀 보고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뭐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됐네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